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전공 세미나 시간, 특히 이제 전공책 읽기 시간인데 거의 이제 책을 다 읽어가고 있죠? 자, 오늘 13주차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저는 그 좋은 책을 읽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근데 꼭 우리가 일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때라던가 또는 내 자신에 관련된 일을 할 때도 어떤 이런 식의 구조화되거나 조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선해 가는 것,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책을 통해서,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뭐 공부를 하거나 또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계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잘 준비를 하면 그래도 2달이라는 방학 동안에 많은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 것을, 자, 오늘 보면, 오늘 보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적 메타인지 사례인데, 메타인지로 1년에 100억 벌기, 또 디지털 혁신으로 실패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타인지를 비용 절감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비용을 아낀 그런 내용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메타인지를 꼭 뭐 이런 데만, 또 어떤 사회적인 거, 경영적인 거에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업종에 또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 자신의 어떤 그런 진로라던가 또 나의 어떤 라이프에 관련된 것들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학기 끝나서 책 한 권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직적이고도 어떤 구조화된 사고방식을 통해서 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100억이라는 숫자, 어우, 큰 돈이죠? 네. 1억만 있어도 큰 돈이죠? 자, 메타인지로 1년에 100억 벌기는 구조와 방법을 비용 절감에 활용한다라는 내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하게 작용한다. 저는 이거는 제목만 봐도 메타인지가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하게 적용한다는 건 진짜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하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사람한테는, 막무가내인 사람은 못 당하죠. 그쵸? 자, 구조와 방법을 비용 절감에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분이 해놓은 거에 보면 A사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연간 수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뭡니까?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회사 내부에서 제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거죠.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담당 조직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자, 책에 나오죠.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담당 조직은 먼저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일단 저는 제가 요거를 왜 여기다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PPT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항들은 안 넣었는데 요건 제가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요, 여러분, 요 프로세스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들이 구조화하고 레벨링하고 레벨 다운하고 레벨 네로하는 네로 다운하는 어떤 그 과정의 사례가 아주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을 전표 수준으로 모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비용 초갱을 회계정보 금액과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1년 동안 지출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의 총액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이 확인된 금액은 담당 조직의 구조화 하정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한 건데, 자, 보시게 되면 구조화의 방식도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분류를 시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조고 방법인 거죠. 우리가 메타인지를 작동시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작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굳이 뭐냐면 이들이 한 일의 순서와 방법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의 순서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것 중에 그거 있었죠. 일의 우선순위.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도 달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타협도 하고 또 서로 해결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구조화의 방식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분류를 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비용을 지출한 사람별로 구분을 해본 거죠. 자, 이거 사람별로 구분.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그 회사 내에 A, B, C, D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자, 사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어떻게 써요? 다르겠죠? 비용도. 그래서 그 비용은 인쇄물을 만들고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로 사용한 것인지 거기서 다시 또 바꾼 거예요. 인쇄물인지 인건비인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비용 성격별로도 이렇게 사용한 것인 등의 비용 성격별,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자, 그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을 수취한 외부 공급사를 기준으로 또 분류를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을 받은 외부 공급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별로 또 뭘 한 겁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각 결과를 놓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요 결과를 놓고도 토의를 또 한 거죠. 계속. 결과를 놓고도 거듭하여 세 가지의 명확한 시사점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면 여러분, 이들이 한 거는 이렇게 책에 보면은 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예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도표화 시키니까 구조화가 되고 레벨링이 되죠. 순서도가 나오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담당 조직의 리더가 문제를 이제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메타인지에서 문제를 정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문제를 정의를 했냐면요. 잠깐만요. 우리가 결과를 한번 놓고 토의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토의를 거듭하자 세 가지의 명확한 시작점이 보였는데 먼저 매년 지출되는 수천억 원의 80%는 단 10개의 외부 공급사에 지불되고 있었던 거예요. 80%나 되는 게 10개의 외부 공급사예요. 자, 외부 공급사별로 했는데 그리고 비용 성격별로 볼 때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대행사의 아까 인쇄와 인건비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행사를 활용하는 각 담당자들은 아까 사람별로 지출한 사람별로 또 분류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각 담당자들은 다른 팀의 담당자도 같은 공급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조직의 리더가 문제를 정의한 겁니다. 자, 엄청난 비용이 상위 10개 외부 공급사에 지출되고 있죠. 근데 그 내역과 활용도에 대한 가시성이 낮다라는 거죠. 자, 10개의 공급사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담당자별로 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급사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내역과 활용에 대한 가시성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정의를 줬더니 팀원들이 또 이러한 문제 정의에 공감하는지 또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팀원들을 또 이거를 보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또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구조화 방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체계화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서 메타인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또 강력하게 활용돼. 당연하죠, 이런 거는. 그쵸? 자, 그러면
비용은 절감하되, 자, 비용은 절감해야 되겠죠? 80%가 10개 외부 공급사에 들어가는데, 비용을 절감하되 기존의 대행사들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압박에 직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개의 지금 외부 공급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대행사를 바꾼다던가 다른 모색 방안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자, 마케팅 업무의 특성상 광고 대행사 같은 공급사와 마케팅 팀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다. 그렇대요. 보통 이제 제가 주변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들을 유지해야 일도 순조롭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강압적인 협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가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행사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10개 중에서 단가 인하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수년에 걸친 할인 요구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수준까지 단가를 인하했다는 거죠. 자, 대행사 입장은 A사 측에서 이미 오랫동안 단가 인하를 요청해왔고 자기네는 최대한 낮춰준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서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담당 조직이 그래서 이 협상에 어떻게 임할 것이 토의를 진행했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가능한 협상의 내용을 나열하고 구조화하는 거죠. 그리고 레벨업과 레벨다운을 통해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 일단 레벨업과 레벨다운을 하고 구조화하고 나열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그렸던 것처럼, 그쵸?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리스트를 나열해 보세요. 리스트를 나열하고 거기서 내가 또 세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나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를 또 한 번씩 구조화해보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학습법도 구조화시키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은 다음에 그 효율적인 방안을 무식하게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공부는 무식하게 해야 돼 이런 말 하죠?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반복은 무식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학습 방법은 조직화하고 구조화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무식하게 반복한다라는 거. 그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제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 관련된 거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화와 조직도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레벨업과 레벨다운을 통해서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또한 이 대행사가 전제가 무엇입니까? 대행사의 전제가 무엇이며 또 수용 가능한 옵션이 무엇일지도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행사가 지금 가격 인하가 안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대행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 앞에서 있었어요. 앞에서 메타인지 할 때 그거 있었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CEO의 마인드로 CEO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결국 대행사가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행사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 것 중에서 수용 가능한 옵션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결과 4가지의 핵심 협상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은 담당 조직은 물량 할인이라는 개념 할인이라는 개념에 대행사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차피 추가 물량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즉 대행사는 더 이상 추가 물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지불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에는
대행사가 의외로 흔쾌히 동의를 해서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지불 기한을 90일로 늘린 거예요. 그리고 75일 미룬 거죠. 그래서 대행사에 연간 지불하는 금액이 500억 원이고 당시 이자율이 3%라는 가정하에 연간 3억 원이 넘는 금융 조달 비용이 쉽게 절약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유, 이거 애니 띄워버려갖고 늦게 나왔네. 아까 원래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참. 자, 가장 핵심적인 월병 상세 인건비에 대한 분석을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그 월병 상세 인건비에 대한 분석인데요. 레벨 다운에 살펴보자는 팀원의 의견에 따라 이를 요청해서 분석한 거예요. 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및 관리 미비로 발생되는 누수가 새는 돈이 많다는 거죠. 크다는 결과를 제시해서 결국 양측이 합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긴 뭐죠? 문제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구조화하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죠? 불필요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된 겁니까?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타인지를 발동시켜서 이용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학습을 그렇게 한번 이번 여름방학에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제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인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된다고 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만큼 이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메타인지의 영역이 꼭 사회적이고 경영적인 어떤 회사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스스로의 생활 라이프에도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혁신으로 실패하다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디지털 혁신. 자,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혁신 왜 해야 하는지부터 답을 하래요. no why네, no why. 앞에서 했던 거 보면 no what, no how 이런 거 있었는 거에서 우리가 no why가 있었네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객 전도를 피하라. 아이고 이런 오타. 피하라. 자, 주객 전도라는 뭔지 알죠? 주인과 객이 바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요. 기업이 기존에 영유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어서 추가로 효율성과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디지털 혁신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공 사례로 그 IT 회사로 변신을 한 도미노 피자라는 거죠. 어머, 저는요 도미노 피자 맛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피자 중에 하나가 도미노 피자를 알아요. 왜냐면 어느 날 도미노 피자가 다 딜리버리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디지털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도미노 피자는 앱, 문자, SNS 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원하는 피자를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를 바꾼 거죠. 그래서 AI 기반의 앱 등을 도입한 2018년 도미노 피자의 매출은 34억 달러, 전년 대비 23%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성공을 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자, 맥킨지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리더인 해리 로빈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더가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잡지 못했을 때 기업은 디지털 혁신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분은 얘기한 게 뭐냐면 디지털 혁신을 시도했던 회사의 70%가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리더가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실패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2019년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이 책에 나오는 필자도 이제 유사한 경험을 하셨는데, 국내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 글로벌 제약사가 2010년 중반부터 디지털 혁신을 주장했는데, 최고 디지털 책임자를 임명하고 디지털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났지만 무엇이 바뀐 것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근데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디지털이 큰 흐름이라는 사실과 디지털 혁신의 사례를 전파하는 데는 상당히 뛰어났는데, 이들이 설명하는 이종 산업 사례 등은 새로운 문물을 처음 본 것과 같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이러한 구상이 조직 내에 스며들지는 못했다. 결국 이 필자가 경험했던 제약회사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조직에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게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나오죠.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노아이가 부족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혁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자, 뭡니까?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남이 하니까 나도. 이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One of my friends,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뭔가를 시도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제가 알기로도 대학원 석사를 아마 3개인가를 했다가 그만뒀어요. 주변에는 누가 하니까 따라 했다가 한 학기 하다 말고, 누가 또 뭘 하니까 한 학기 하다 말고 또 말고,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청난 그 사진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장비가 정말 끝내주게 전문가용이에요. 막 요즘은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거 왜 샀어? 그랬더니 전문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따라 샀다가 그냥 해보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노와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제 머리도 좀 신경 쓰고 나갈 때 이렇게 좀 화장 좀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 못 잡아요. 자,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운을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갈 때, 그리고 저는 나갈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그것도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비싼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내 가치를 보여줄 만큼은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자들도 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대충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입던 옷 같은 느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슬리퍼 쪼리 같은 거 외출용 끌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원서를 내놨던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와서 면접 보라고. 그런데 꽤 많아요, 여러분. 영어학원 쪽이나 이런 데는. 얘가 제가 지금 화장도 안 하고 뭐 옷을 준비가 안 했더니 상관없다고 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장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면접에서 별로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서는데 원장님이 한 말이 있대요. 프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외모. 면접은 중요한 거.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꾸밀 건 꾸며야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딱 생각나더래요. 준비된 사람은 박은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자기는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와이였던 거죠. 그냥 무조건 따라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못 하겠대요 이제. 왜? 그때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Y가 부족했고 노와이가 부족했는데 그 이유로 이제 그때부터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강남파고다 어학원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요걸 경험했어요. 똑같은 걸. 저한테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오라더라고요. 30분 안에 올 수 있네요. 근데 제가 왠지 그쪽에 지원서를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주로 그 근처에서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했어요. 카페에서. 아니나 달라요. 제가 한강 근처에 있었다 그랬고, 일단 저는 나갈 때 다 신경 쓰고 나갔죠.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와이,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꼭 생각하고 하세요. 자, 그래서 디지털 혁신 왜 해야 되는지부터 답하라. 조직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의식이 조직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아까처럼 그런 거. 비용 절감에 관련된 거 할 때 조직이 공감대를 했죠. 자, 그리고 또
조직이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을 한다고는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편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개인과 자신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적용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혁신의 실패를 반대적으로 접근법을 택한 거죠.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한 거죠. 나 이거 한 거 해서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된 형태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객 전도를 피해야 되는데 디지털 혁신에 관한 고객사 요청에 대한 필자의 거절 사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목적이 불확실했대요. 그러니까 이를 개선할 노력이나 의지도 없고 추진 이유도 맨날 비슷하고 그래서 교재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299페이지에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업무 사례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표시 좀 했죠. 이렇게 제가 표시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299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시면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명확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AI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려면요, 여러분, 경영진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데 왜 AI가 효과적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건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 프로젝트 시도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즉 이게 꼭 AI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가 왜 효과적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객전도를 피하라 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나 할 때 내가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효과적인지 no why야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직적 메타인지는 아주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례들을 여러분들 봤죠. 자, 특히 비용 절감에 대한 비용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의 비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조적 메타인지를 발휘해 본 적이 있는가요? 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어디로 갔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자, 요러한 혹시 사례가 있는지 자, 이번 주차 토론자는 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내가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한 곳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